의 최강 시사.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김경래의 최강 시사. 여의도 신호등. 자, 한 주간에 화제가 됐던 인물을 집중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주간인물 토크쇼 여의도 신호등. 오늘도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근택입니다. 사실 이제 선거철이 막 다가오고 아마 1년 내내 그렇겠죠. 뭐 대선도 있으니까. 아이템 폭발입니다, 우리는. 정치에게.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뽑을까 고민하는 게 더 클 것 같아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죠? 왜냐면은 서울시장 이제 8이잖아요. 서울, 부산 4월까지. 그거 끝나면은 양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잖아요. 그죠. 소규모 정계 개편과 대선 후보 경선. 그다음에 이제 본선이니까 뭐 할 일 많죠. 네, 너무 이제 큰 인물들만 갖고 오시는 것 같아요. 이 경향을 보니까, 그죠? 그래도 저희가 가져오는 분들이 큰 인물들이 인기 많으신 분들, 거물들. 네, 근데 저희가 더 이상 추장만 안 하잖아요, 이제. 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불러가실 건데 뭐지 뭘. 나오시나 서울시장? 나오세요? 모르죠? 왜? 네? 아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님은 안철수 대표를 가지고 왔는데 이 색깔이 무슨 불이죠? 파란불 했습니다. 왜 파란불이냐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아마 정치인의 가장 큰 거는 관심을 받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런 측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모든 언론이며 지금 선거판 중심이 특히 야권 선거판은 안철수 대표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 당연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파란불이다 그런 의미에서 동의하십니까? 저 동의하죠. 그래요? 네, 파란불이죠. 왜냐면은 보면 국민의힘의 이제 유력 후보 중에 한 사람 오세훈 시장, 오세훈 전 시장이죠. 네. 오세훈 전 시장의 그 출마 선언 같지 않은 출마 선언에 듣고 느끼는 거는 하나, 안철수가 세구나. 왜냐면은 본인의 출마를 여부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국민의힘 입당을 조건으로 걸었잖아요. 그럼 거기가 주고 자기는 종이라는 거거든요. 스스로 본인의 출마 선언함에 있어서 안철수 대표의 거치 결정이지만 거기다 나는 따르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 뭐 안철수 대표가 세네 이거 하나. 그다음에 누구야? 나경원 원내대표는 뭐 그거를 봐서 그런지 안철수 출마 선언할 때 크게 안철수라는 이름 언급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방송 인터뷰 보면 자꾸 안철수 대표에 대한 거 물으니까 왜 자꾸 안철수 대표 건 묻냐고. 그 저예요. 그죠? 아니, 많이 안 물어봤어요. 한 3번 물어봤나? 3번이면 많이 물어봤네요. 아니, 딴 얘기 하다가 이렇게 자꾸 답을 피하시길래 이렇게 한 3번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그게 이제 그 싱크가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방송에서도 자꾸 이제 재생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도 안철수 대표가 세네.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어제 보니까 뭐 안잘잘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예전에 안철수 대표와 같이 했던 분들이 안철수 대표를 소위 말해 디스하는 내용들. 근데 그런 내용들이 다 이미 나왔던 얘기거든요. 새로운 게 아니고. 그렇죠. 나왔던 얘기가 지금 동호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일반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진짜 안철수가 그런 사람이었어? 이게 세겠냐? 이게 흐름이 크겠냐? 아니면 세긴 센가 보네. 국민의힘에서 자꾸 저렇게 디스하는 거면 이러지. 알겠습니다. 안철수 대표 지금 파란불인 거 맞죠? 안철수 대표가 아직 죽지 않았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건데 그 뭘까요? 힘이? 결국은요 지지율이죠. 지지율이 앞선다는 게 가장 큰 힘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뭔가를 주도해 갈 때 보면 지지율이 높을 때.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한 4번 정도 나왔잖아요. 우리 당이랑 서울시장 대선 했었고 그때는 어쨌든 단일화를 뭐 아름다운 단일화는 어떨지 모르지만 하긴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야당하고는 서울시장 대선 단일화 시도했지만 안 됐죠. 그건 둘 다 지지율이 안 좋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좋은 상황에서는 어쨌든 우리 지금 현 여권하고는 했었는데 지금 현 야권하고는 안 됐었는데 근데 안철수 대표가 어쨌든 뭐 또다시 철수하기는 쉽지 않다. 근데 이제 우리 민주당 쪽에서는 이런 고민은 있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싸움 구경 불구경이 재밌다 하는데 싸움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밀당하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시선을 많이 집중시킨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우리 당 그렇지 않아도 후보도 별로 없는데 모든 관심이 절로 가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막 싸움이 그냥 밀당만 안 하고 막 주먹질도 하고 막 발길질도 하면서 이게 막 이전 투구가 돼서 이제 판이 깨지면 이제 득이 돌아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돌로 다가버리니까 이제 그 어떤 줄타기 사이에 있는데 저는 약간 판 깨질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지 않나. 그래요? 이게 소망입니까? 관측입니까? 뭡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나와서 그 얘기 했거든요. 지금 뭐 3자 대결로 가는 것 같다 이랬는데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뭐 다른 분들 거의 뭐 3자 대결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3자 대결 가면 두려운 거지 단일화가. 걱정되거든. 단일화면. 3자 대결 가면은 네. 어렵죠.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아주 산술적으로 하면 네. 정치는 산수가 아니지만 산수로만 보면 불가능한 건 아니지. 왜냐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지지도가 40% 안쪽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여당의 그 유력 후보인 이낙연 지사 대표하고 이재명 지사 지지율 합쳐다 40% 정도라고요. 계속 네. 두 사람이 이제 오르건에 서로 주고받고는 하지만 두 사람의 합을 합치면은 그러면 지금 여권의 저 지지도가 40%로 묶어놓는다 치면 40% 안쪽으로 그러면 나머지 60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안철수 대표 20% 안쪽으로 묶고 네. 나머지 다 가지고 이기는 거지. 근데 이게 산수니까. 근데 정치는 산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자 구도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산술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죠. 현실적으로는. 그건 맞는 거고. 근데 저 김종인 대표가 그렇게 하는 거는 비대위원장이 제가 위원장으로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지금은 국민의힘이 힘을 키워서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해서 지금 맞서야 되는 건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세훈 전 시장도 안철수 이 사람도 안철수 저 사람도 안철수만 거리면 코끼리 생각하지 말랬다고 안철수 대표의 위상만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노련하잖아요. 더 이상 내 앞에서 안철수 얘기하지 마. 라는 건 나중에 단일화를 할 때는 하더라도 지금은 너무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 왜? 이게 단순히 단일화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대선을 앞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야권은 정계 개편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저 서울시장 선거 그거의 주도권 잡기 위해서 지금부터 끌어낼 필요는 없다는 알겠습니다. 생각인 거고 그리고 아까 현근택 변호사님한테 말씀드린 거 왜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잘 나가냐. 네. 뭐 정치는 생물이니까 다음 주도 우리가 파란불 한다고 장담 못합니다. 네. 다만 지금 안철수 대표의 흐름이 좋은 건 이번에는 안철수 대표가 결단이 빨랐다. 그 초기에 출마 선언을 만약에 오세훈 전 시장이 뭐 그런 식으로 치고 나갔으면 얘기는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안철수 대표의 발이 묶였을 수도 있는데 국민의힘의 내부에 있는 유력한 후보들이 서로 눈치 보는 틈을 타가지고 안철수 대표의 기습이 아주 그런 현재까지 잘 근데 먹히고 짧게 있거든요.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안철수 대표가 항상 어느 포지션에 있었냐면 여당도 싫고 야당도 싫고 중립지대인데 근데 좀 정치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 틈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타임을 잘 잡았어요. 여권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야당 지지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런 사람이 점점점 늘어나는 상황에 딱 치고 간 거죠. 그 포지션을 잘 잡았는데 근데 그 중립지대 정치를 혐오하는 층이라는 게 점점 선거 가까워질수록 양쪽에서 좀 양쪽으로 어쨌든 벌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지대는 좀 사라져요. 그걸 얼마나 지킬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엔 그게 제일 관건인가. 알겠습니다. 뭐 다음 얘기로 넘어가죠. 다 연결되는 얘기니까. 김태현 변호사님은 지난주에도 이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저는 한 번 물면 놓지 않습니다. 추미애를 잠깐 몇 주를 갖고 오더니 지금 몇 달이죠, 몇 달. 이낙연 대표를 이제 2주째. 예. 그럼 뭐 약간 쟁점은 달라요. 그러니까 네. 지난주는 그 사면론에 대해서 사면 그거만 한정시켜서 사면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통령 결단에 따라서 그러니까 색깔 없으면 그러는데 이번 주는 이낙연 대표 전반적인 흐름들이 파란불 칠 수가 없죠. 수치가 말해주는 거고 흐름이 말해주는 건데 빨간불 아니겠어요? 빨간불이다. 네, 뭐 어찌됐건 간에 지금 지지도가 보면 좀 빠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0% 합에서 현재까지는 이낙연 대표하고 이재명 지사가 좀 제로섬 게임 같은 건데 이낙연 대표가 빠진 만큼 고스란히 이재명 지사가 가져가거든요. 지금 두 사람의 그걸 보면. 그리고 지금 흐름들이 좋지 않고 최근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 호남, 광주 호남에서도 당연히 이낙연 대표가 앞서는데 차이가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낙연 대표는 호남뿐이고 호남엔 그래도 친문 유권자들이 많다고 보면 어쨌든 문 대통령 밑에서 총리를 지냈고 여당 대표를 하고 있는 친문의 지지를 받은 대표가 됐고 호남 출신의 이낙연 대표가 압도적이어야 되죠.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는 CK 출신에 거기다가 비문이니 완전히 반대거든요. 근데 차이가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하는데
한 자리 한 3, 4% 정도 차이 안 났던 것 같은데 정확히 그냥 숫자는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그거 보면 호남 민심 호남에 대한 장악력도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더구나 이 얘기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어젠가 조간신문에 나왔는데 민영배 의원 청와대 비서관 출신의 호남의 초선 의원 그러면 친문 적자의 호남입니다. 친문이 호남이 이재명 지사 지지를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단 한 사람의 의원뿐이긴 하지만 그게 흐름이 만만치는 않다라는 거죠. 이재명 지사, 이낙연 대표에게. 흐름이 지금 뭐 사면부터 시작해갖고 좀 네.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반전의 기회가 올까? 어떻게 보세요? 반전 기회는요, 뭐 선거밖에 없어요. 선거 승리. 이번 그렇죠. 선거. 네, 선거 승리를 이끌 당 대표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선거 역할이잖아요. 네. 지금 뭐 사면이라든지 이건 본인의 권한은 아니고 약간 조언하는 정도였고 네. 당 대표의 가장 큰 권한은 선거인데 이 선거를 어떻게 이길 거냐. 이 선거는 이기려면 시선을 집중시켜야 되거든요. 네. 붐업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가장 크다고 봐요. 어떻게든 뭐 누가 됐든지 간에 여러 후보들을 좀 끌어내서 붐업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제가 보기엔 좀 너무 늦어요. 그 걱정이 좀 그러니까 많습니다. 그 얘기 아까 저희들 우상호 의원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네. 외롭고 쓸쓸하다잖아요. 네네. 왜 다른 분들은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결국은 분위기나 아니면은 당 대표의 역할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좀 판을 깔아주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당이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좋은 상황이 아니면 다들 주저하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뭐 정치적인 희생을 감수해서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려면 뭔가 좀 아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당근도 주고 안 되면 좀 채찍도 들고 하면서 좀 겁도 주고 이러면서 이제 좀 알아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사실은 뭐 사면이라든지 이익공이라든지 물론 정책 승부도 있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정책에보다 다 선거에 관심이 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선거에서 후보를 어떻게 내느냐, 그 후보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 그게 가장 관심이거든요. 그게 관심을 받고 그게 당대표로서 어찌 보면 이제 3월 초까지밖에 임기 안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만둬도 어쨌든 선거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게 저도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1월도 반이 넘어갔잖아요. 얼마 안 남았죠. 네. 근데 좀 있으면 2월이란 말이에요. 야.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설 또 설 연휴가 있구나. 물론 이번 설은 작년 추석도 마찬가지 이번 설은 거리두기 때문에 뭐 고향들 많이 못 가시니까 뭐 설 민심이란 게 예전과 좀 다를 수는 있어요. 확 한번 바뀌고 그러는데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전통적으로 설 추석 이후에 뭔가 약간의 크고 작은 변곡점은 있고 이번에 이제도 거기다가 큰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중요하긴 한데 민주당이 지금 너무 좀 조용하긴 하죠. 원래 그렇게 좀 선거를 굉장히 역동적으로 치르는 당인데 그러니까요. 원래 보수정당 계열에 비해서는 항상 그렇잖아요. 경선에도 좀 드라마틱한 예상치 못한 결과들도 많이 나오고 근데 이번엔 좀 조용하죠. 그게 아무래도 큰 수치. 그러니까 선거는 이제 구도가 제일 중요한데 실제로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지만 현재 이제 여론조사 수치. 여론조사 수치라는 게 제가 개개인의 여론조사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정도 광역단체장 선거 보면 거의 이제 구도에 정당 투표거든요. 서울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어쨌든 현재 민주당보다 좋습니다. 그리고 야권 시장론이 여권 시장론보다 더 높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누가 나와도 웬만하면 이번에 야권 찍을래라는 게 더 높다는 거예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구도가 안 좋죠. 민주당에게는. 그러니 아마 좀 더 여러 가지 좀 발이 좀 묶여 있는 그러니까 사람 거 얘기를 아닌가? 하면은 지금 박영선 장관이 계속 미루고 있잖아요. 안 나간다 말이 이제 명확하지가 않고 박주민 의원도 딱 잘라서 얘기는 안 하고 있고 근데 나오는 사람들 얘기는 뭐 김동연 전 부총리, 임종석 의원도 뭐 나오고 정세균 총리 얘기도 나오고 막 이건 막 다 설인데 뭐 이게 설은 많은데 아무도 안 나온다는 거. 이거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예측이 되세요? 그러니까요. 박주민 의원도 뭐 저도 지난주에 한번 봤는데 뭐 고민 중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안 나온다는 말은 안 하는 것 같고 박영선 장관도 뭐 어쨌든 TV 예능 프로도 나오면 나올 것처럼 얘기하는데 또 보면은 약간 빼는 거 아닌가 얘기도 그러니까요. 있고 그렇죠. 뭐 분위기가 김동연 꺾였죠, 좀. 전 부총리도 보면 얘기 나오는 거 보면 그만큼 어찌 보면 아직 이렇게 판이 안 깔린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결국 가능성이거든요. 가능성 보고 하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뭐 당연히 내가 나가면 무조건 된다 그러면 누구나 나가겠죠. 근데 안 돼도 나가려면 뭔가 동기가 필요해요. 동기가 필요하면 저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된다고 봐요. 어쨌든 안철수를 대표를 내가 잘 안다. 그리고 양보 안 할 거다. 어차피 3자로 간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해결하면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와 아니면 당내에서 뭔가 좀 붐업하는 거는 결국은 약간 정치라는 거 어찌 보면 뭐 마키아벨리 얘기처럼 뭔가 약간 술수도 필요하거든요. 정직하게 모든 데이터 다 이렇게 갖다 주고 잘 안 돼요. 노골적으로 얘기하시네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누가 뛰어들겠어요. 예. 불리한 판에. 그래서 약간 그런 약간
좀 어떻든 여러 가지 좀 방법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낙연 대표는 빨간불이면은 아까 말씀하신 듯이 제로섬이라 했잖아요. 이재명 지금 지사가 그러면은 파란불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현재 시점은 그렇죠. 흐름이 좋으니까. 흐름은 좋다. 흐름은 현재 시점으로서는. 왜냐하면 차이가 좀 많이 벌어져요. 조금 이낙연 대표가 여권 내에서. 그러니까 40%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확장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재명 지사도 갈 길이 멉니다. 뭐래요? 왜 뭐래요? 아니 왜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정계개편 말씀드렸는데 여당은 좀 야당에 비해서 폭은 작죠. 그러니까 여당이 만약에 서울시장에서 이기면 그냥 그대로 쫙 가는 거고 현재대로. 그게 아니라 여당이 졌다. 서울, 부산 다 넘어갔다라고 하면 여당 밑에서도 이제 그러면 대통령 레임덕 시작입니다. 그렇죠. 대선 1년 앞두고 서울, 부산 맨날 시작이라 그러는데 언제 시작되는 거야 도대체? 선거라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선거에서 흐름이 꺾이는 거면 그러면은 대통령 이제 레임덕 시작인 거고 서울, 부산 다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의원들을 살길 차는 거거든요. 다음 대선 어떻게 해야 되지? 친문 적자 후보를 다시 그럼 이낙연 대표는 아웃이니까 친문 적자 후보를 다시 메이킹을 해야 되나? 아니면 비문인 이재명 지사에게 힘을 줘야 되나? 여기서도 이재명 지사 선법 복잡하죠. 이대로 그냥 밀고 가? 아니면 딴 생각해? 여러 가지가 흐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재명 지사도 갈 길이 이제 멀죠. 그러니까 당내 개파 갈등이라는 게 있는데 보수 정당에서도 친박 비박 있었잖아요. 친이 친박. 그 친이 친박 비박의 그 거리감보다 지금 민주당에서의 친문 당원들과 이재명 지사의 거리감이 저는 더 커 보여요. 아 그래요? 아니 지금 보면 무슨 거기서 무슨 뭐 이재명 지사 출당 뭐 일부 당원이긴 하지만 당내 당원 투표했더니 무슨 뭐 압도적으로 출당. 근데 저는 이재명 지사가 출당될 만큼 뭐 잘못된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심리적인 거리감이 크다라는 거죠. 민주당 분열을 지금 말씀하시는 조장하는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금해서. 친이 친박은요 거의 뭐 공천 학살하면서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이었는데 지금 그런 정도 상황은 아닌데요. 어쨌든 얘기하는 거 보면 대선 국면은 우리 당이 유리한 것 같죠. 시선이 어쨌든 주자들이 있고 이러니까 결국은 아마 제3의 후보가 누가 나올 것이냐. 정세균 뭐 지금 임종석 뭐 박주민도 관심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아마 노크를 두드릴 것 같은데 결국은 판을 키우는 모양새는 저희 당에서는 불리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대표 파란불, 이낙연 빨간불, 이낙연 대표 빨간불 어떻게 변할지 다음 주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현근택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4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